중학교 1학년 통계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이 뭐냐?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도수분포표의 각 계급의 양끝 값을 가로축에 표시하고 각 계급의 도수를 세로축에 표시하여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히스토그램인데요. 마치 초등학교 때 막대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막대 그래프는 아니에요. 자, 비슷하게 생겼죠. 자, 어떻게 한다? 가로를 계급으로 하고요. 가로를 계급으로 하고 이 세로축을 도수로 한 겁니다. 도수로 해서 나타낸 그림이고요. 자, 그럼 히스토그램은 도대체 왜 한 거냐? 그렇죠? 왜 한 거냐?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도수분포표보다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에다 별표해 놓을게요. 자, 이 첫 번째 이것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도수분포표보다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정비례는 어떤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의 값이 2배, 3배 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되는 관계. 이거 우리가 정비례라고 하고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한 개 200원짜리 사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한 개 200원짜리 사탕을 두 개를 사면 400원이 되고 세 개를 사면 6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2배, 3배 되면 가격도 2배, 3배 되겠죠? 우리가 이런 관계를 정비례다. 그래서 사탕의 개수와 사탕의 가격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 여기 보면 각각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여러분 직사각형이 오른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5개가 그려지는데 이 각각의 넓이는 도수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례한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 5개 넓이를 다 더한 거는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도 되고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일단 히스토그램을 먼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줄 근 이 내용들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교재 249페이지예요. 자, 히스토그램을 보면, 자, 히스토그램은 우리 초등학교 때 막대 그래프랑 유사하지만, 그렇죠? 막대 그래프랑 유사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 통계학자 칼퍼슨이 처음 생각해낸 이 히스토그램은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도수를 세로로 해서 나타낸 직사각형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고, 자,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시각적인 효과, 그러니까 눈으로 바로 보고 알 수 있게 부각시킨 것으로 자료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도수분포표와 동일하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지금 이게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자, 동일하다. 두 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걸 그리는 방법은, 자, 이쪽에 보니까 도수분포표가 있죠. 계급이 4에서 5, 5에서 6, 6에서 7, 7에서 8, 8에서 9, 9에서 10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가로에다가 4에서 5, 5에서 6, 6에서 7, 7에서 8, 8에서 9, 9에서 10 이렇게 가로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학생 수들을 여기 세로에다가, 자, 첫 번째 요 계급은 1이었죠. 그래서 4에서 5 사이는 요거 한 칸, 여기가 지금 1이고, 그 다음 5에서 6은 3칸, 3칸 이렇게 세로로 그리고, 그 다음 6에서 7은 8칸 이렇게 그리고, 7에서 8은 12칸 이렇게 그리고, 자, 그다음 8에서 9는 9칸 이렇게 그리고, 9에서 10은 2칸 이렇게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그대로 히스토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거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밑에 좀 써 있는데, 자, 여기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부분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자, 직사각형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는 요 계급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셌었죠.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직사각형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가 되고요. 그다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요거 하나의 가로의 길이가 계급의 크기입니다. 요 계급을 가로로 썼으니까. 그다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계급의 도수예요. 요 세로 하나, 여기는 셋, 여기는 여덟, 그렇죠? 여기는 12, 그렇죠? 이게 바로 도수가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둘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예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급의 크기는 이렇게 했죠. 계급의 크기는 뭐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자, 요 하나의 직사각형에서 요 빨간 직사각형에서 요 가로의 길이가 계급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230에서 220을 뺀 10 단위는 밀리미터. 그래서 10mm 이렇게 되고요. 자, 계급의 개수는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했죠. 직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개고요. 자, 6개고 그다음에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0이고 자, 여기가 5예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쪼개져 있죠. 그러면 한 칸의 크기는 한 명인 겁니다. 1, 그죠? 한 명. 이제 가끔 2명인 경우도 있고 뭐 5명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한 칸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히스토그램 문제를 풀 때는 세로 한 칸의 크기가 몇인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자, 그다음 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면 그 도수가 세로가 도수기 때문에 제일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제일 기다란 직사각형이 가장 도수가 큰 거겠죠. 그래서 요 초록색 얘가 제일 큽니다. 얘가 제일 크고 얘는 어떻게 돼? 계급이 250mm 이상, 260mm 미만 이렇게 돼 있죠. 250mm 이상, 260mm 미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수의 총합은 요 세로 길이를 다 더해야 돼요. 세로가 도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도수 여기는 5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미안해 여기 4죠. 미안해요. 첫 번째 도수 여기 4칸이지. 여기 4고 두 번째 도수 얘는 5고요. 자, 세 번째 도수는 6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수는 10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도수는 3이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도수는 2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더해주면 얘는 3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0명 이렇게 되고 괜찮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다 더하는 게 도수의 총합입니다. 도수의 총합.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계급값이 245다 그러면 계급값은 계급의 가운데 값이니까 245가 어디 있죠? 45가 여기 있겠지. 여기가 245죠. 그럼 245면 요 계급인 거지. 240에서 250. 얘 도수는 그때 요거의 세로의 길이 이렇게 되니까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도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그린 거기 때문에 도수분포표에서 물어보던 것들을 똑같이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히스토그램도 다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역시 단점이 있죠. 그 단점이 여기 써 있습니다. 단점이 뭐야? 히스토그램에서 알 수 없는 정보는 뭐냐면 히스토그램은 각 자료의 값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고 정해진 계급에 속한 자료의 수만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도수분포표랑 똑같죠. 도수분포표도 같은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수분포표처럼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등 이렇게 구체적인 값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몇 번째 뿐 아니라 끝에서 몇 번째 등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단지 그 값이 들어있는 계급 정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값들은 알 수가 없다. 그게 단점이에요. 도수분포표의 단점이기도 하고 히스토그램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요?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도수분포표의 단점이 히스토그램의 단점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하면, 자,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순서는 가로의 계급, 가로축에 계급의 양 끝값을 표시합니다. 그죠? 양 끝값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 세로에다 도수를 표시하고, 계급의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차례대로 그리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아까 전에 히스토그램이랑 막대 그래프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히스토그램이랑 비슷한 우리가 그래프를 배운 적이 있는데 바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둘 다 직사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은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막대 그래프랑 다른 점은 뭐냐? 막대 그래프는 첫 번째 다른 점, 막대 그래프는 혈액형, 좋아하는 음식 등 이렇게 비연속적인 양을 나타내는데, 히스토그램은 몸무게, 시간, 키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첫 번째 그 차이점이 뭐다? 막대 그래프는 비연속적인 양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사용하는 데 나타낸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위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막대 그래프 이렇게 중간에 듬성듬성 띄어져 있거든요, 간격이. 그런데 히스토그램 보면 어떻게 돼요? 히스토그램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렇죠? 히스토그램은 이게 경계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직사각형들이.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고, 얘는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에서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서 있다 뿐이지 이렇게 의미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에서 폭은 그냥 별 의미가 없죠. 그냥 뭐 마음대로 한 건데, 히스토그램에서의 폭은 계급의 크기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비연속적인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막대들이 떨어져 있지만,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수치라서 빈 공간이 없다. 이렇게 둘의 다른 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공식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곱하기 세로인데, 자,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고 세로의 길이는 도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의 히스토그램에서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죠. 계급의 크기는 일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건 계급의 크기 곱하기 계급의 도수인 건데, 계급의 크기가 다 똑같아. 그렇죠? 계급의 크기가. 그렇죠? 자, 이게 항상 똑같으니까, 그러면 도수가 이게 2배 되면 전체도 2배가 되겠죠. 그렇죠? 2배가 되고, 얘가 3배 되면 전체도 3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넓이랑 도수랑 정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넓이랑 도수랑 정비례한다. 이렇게 넓이는 도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도수가 크면 직사각형의 넓이도 크고 도수가 작으면 작아진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도수에 정비례하는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입니다. 계급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해 놓으세요. 그렇죠? 계급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도수만 넓이의 관계를, 그 넓이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도수가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되고, 도수가 3배 되면 넓이도 3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가로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넓이가 2배 되고 세로의 길이가 3배가 되면 넓이가 3배 된다. 결국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옆에 봅시다. 여기 조그만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는데, 자, 요 빨간색의 넓이는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2죠. 그럼 얘 넓이, 빨간색의 넓이는 20이 됩니다. 빨간색 직사각형은, 자, 여기 파란색 직사각형을 볼게요. 직사각형을 보면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4죠. 그쵸? 그래서 얘 넓이는 40입니다. 자, 얘 넓이는 몇이에요? 넓이가 20이고 얘는 40이니까 얘가 2배죠. 2배. 자, 얘 도수는 2고 얘 도수는 4죠. 이것도 2배입니다. 그래서 도수가 2배 되니까 어떻게 된다? 넓이도 2배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징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고 싶어. 자, 지금 요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개를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게 요 얘기야.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할 때 각각을 구해서 다 더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래도 되지만 이걸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그려진 4개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다 똑같죠.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요 빨간 직사각형 위에다가, 자, 여기 선생님 좀 색깔을 다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쪽에 직사각형이 4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를 빨간색 직사각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파란색 직사각형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를 초록색이라고 하고, 마지막을 주황색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빨간색 이 지금 그려진 4개의 직사각형은 가로가 다 10cm로 10으로 똑같아요. 10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빨간색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얘를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가로의 길이가 딱 맞으니까 이렇게 기다란 직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다시 그 위에다가 이 초록색을 다시 또 쌌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쌓고, 다시 그 위에다가 이 주황색을 또 쌓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놓고 나면 전체가 기다란 직사각형이 하나 되겠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주황색, 이렇게 해서 기다란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자, 왜 그래요? 이 가로의 길이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쭉 쌓아 올려집니다. 그러면 이 4개를 다 더한 건 이 기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고, 이 세로의 길이는 요거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세로를 다 더했으니까 여기가 도수의 합이 되죠. 도수의 총합. 그렇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랑 도수의 총합을 곱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한 번에 나오는 겁니다. 네,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다 구해라 그러면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걸로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왜 그렇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계급의 크기가 일정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외웠던 직사각형의 넓이가 도수에 정비례한다는 것과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되는 이유는 이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계급의 크기가 항상 일정해서 가로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얘는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죠? 네. 자, 이게 히스토그램이었고요. 자, 우리 도수분포 다각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자, 249쪽에 도수분포 다각형을 해볼게요. 자, 도수분포 다각형도 어렵지 않아요. 도수분포 다각형.
어떤 거냐면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앙에 점을 찍고, 자 선생님이 요걸 봐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직사각형들이 있죠. 이 직사각형의 윗변의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요. 다 이렇게 가운데 점에다가 다 점을 찍고, 윗변의 중앙에다가 점을 찍고,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에 하나씩 추가해. 자 이쪽에 바닥에다가도 하나씩 이렇게 0 찍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 찍은 점들을 차례대로 연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뭐야, 도수 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윗변에, 각각의 직사각형 윗변의 가운데 점에다 점 찍고, 양쪽 바닥에다가 하나씩 점을 더 찍은 다음에 그 찍은 점들을 쭉 연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려놓은 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직사각형은 안 그리고 점만 찍어서 연결한 거. 이렇게.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은 뭐야,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그린 거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표는 다 똑같은 거죠. 다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거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똑같이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은 도대체 또 왜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도수의 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연속적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 때 했던 꺾은선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꺾은선 그래프도 우리가 연속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제 꺾은선 그래프랑 조금 비슷한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2개 이상의 자료를 동시에 나타내서 비교할 때 편해요. 자 이건 뒤에서 예제를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특징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52쪽으로 와서 252쪽으로 와서 자 도수분포 다각형이란 뭐냐, 그죠?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쪽 그림과 같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윗변 중앙에다가 점을 찍고,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에 하나씩 더 추가해서 중앙에다 점을 찍어요. 찍고 차례대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쭉 연결된 선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각형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중앙의 좌표는 어떻게 돼? 여기는 이 점이 나타내는 건 이게 가운데 점이니까 계급값이 되겠죠. 자, 요 가운데니까 요 계급의 계급값하고, 그 다음에 이 세로는 도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계급값, 도수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그 함수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여기가 계급값과 도수를 알 수 있다, 이 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얘는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닥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그렇죠? 바닥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2개를 추가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계급의 개수를 셀 때 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 자, 오른쪽 그림의 도수분포 다각형은 예진이네 반 학생의 줄넘기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전체 학생 수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지금 요게 그 히스토그램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쵸? 히스토그램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요 점이 뭐야? 이게 요 세로의 길이가 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고, 얘는 4고, 얘는 8이고, 얘는 세로의 길이가 3이고, 이 점은 또 3이죠, 그쵸? 그
그다음 이 둘은 그냥 찍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세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전체 학생 수가 되겠죠. 다 더해주면 20명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20명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얘가 도수가 몇 개냐? 얘 계급이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요 위에서 주의하라고 했던 게 이거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의 개수인데 양 끝에 점 빼고, 양 끝에 점은 그냥 우리가 추가로 그냥 찍은 거기 때문에 이 점들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중간에 그래서 얘 계급이 몇 개냐?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세셔야 돼요. 요거는 세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도수가 두 번째로 큰 계급,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고 얘가 1등. 그럼 두 번째로 큰 게 이거지. 그렇죠? 그때 계급을 구해라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25회 이상 30회 미만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횟수가 25회 이상인 학생은 몇 %냐 이렇게 돼 있죠. 미안해. 35회 이상. 자, 35회 여기 있죠. 자, 그럼 35회다 이렇게 선 긋고 이상이면 이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이쪽에. 자, 빗금친 부분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이야? 여기 3명, 여기 3명이니까 6명이죠. 아까 전체는 20명이었고, 자, 퍼센트 어떻게 구한다? 퍼센트 전체 학생 수 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 6명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되고 5, 6, 30이니까 30%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도 역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그린 거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을 물어보고요. 비슷하게 모양이 다르다 뿐이지 계산 방법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은 또 뭐 하려고 그렸냐, 뭐가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자, 변화를 표현하는데 막대보다 선이 뚜렷하다. 그래서 막대보다 이제 그 변화를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변화를 편한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할 때 편하다 그랬는데 이 두 개의 자료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A반의 미술 성적이네요. 미술 성적은 이렇게 돼 있고요. 빨간색으로. 자, B반의 성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60점에서 70점인 여기에서는 어느 반 친구가 더 많냐? 그러면 A반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수분포표를 하나의 도수분포표에다 두 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가 없고요. 하나의 히스토그램에다가 하나의 그래프에다 히스토그램을 두 개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엄청 지저분해지고 헷갈리게 될 거야. 그죠? 자료, 표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그래프가 복잡할 건데 도수분포 다각형은 상당히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를 다 표현하고 거기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치?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낼 때 우리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 물론 단점이 무엇인지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뭐가 할 수 있냐면 그럼 A반이랑 B반 중에 누가 더 잘하는 거냐? 그렇죠? 어느 반 학생들이 미술 성적이 좋은 거냐라고 하면 B반이 잘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건데 그렇죠? B반 친구들이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A반 친구들보다. 그렇죠? 그래서 B반이 A반보다 좋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80점 이상은 80점 여기에서 이쪽을 보면 누가 많아? B반이 많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자료를 하나의 그래프에다 그려놓고 둘을 이렇게 막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수분포 다각형은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예제 7번 볼게요. 예제 7번.
됐습니다. 저는 254쪽에 예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영아내반 남학생, 여학생의 듣기평가, 영어 듣기평가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여기 흑백으로 프린트가 돼가지고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데, 자, 여기 색칠해 줄게요 선생님. 요 빨간색이 남학생이고요. 파란색이 여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됐을 때, 자, 남학생 수는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치? 남학생 수. 자, 학생 수를 구하려면 그 세로의 길이를 다 더하면 돼요. 자, 그때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요 점 옆에다가 숫자를 써주세요. 점 옆에다가. 자, 빨간색이 남자니까 여기는 요 점은 1명, 남자 요거 1명. 여기는 3명. 지금 한 칸이 1명이죠. 자, 여기는 6명, 여기는 10명, 3명, 여기 2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명 이렇게 되겠고, 자, 여학생은 몇 명이냐? 그럼 여기 1명, 여긴 2명, 여기는 5명, 여기는 9명, 여기 5명, 여기 3명 이렇게 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얘도 25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 중에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좋은 거죠. 이게 성적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빨간색 그래프보다 파란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그치? 이쪽으로 이렇게 이만큼 더 쏠려 있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좋은 편인 거죠.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자, 15점 미만인 학생은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몇 명보다 더 많냐 적냐 이렇게 했는데, 15점이면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가 15점이죠. 15점 미만이면 이쪽입니다. 이쪽에 보면 남학생들은 지금 10명, 여학생들은 3명 이렇게 되니까 남학생이 더 많죠. 자, 7명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자료를 하나의 표에다가, 하나의 그래프에다 같이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별표 좀 해주세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별표 해주세요. 자, 히스토그램 그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밑에 볼게. 자, 얘가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죠. 자, 얘하고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생긴 모양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이런 거는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구할 수가 없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자, 이거 위로 올라가서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요 빨간색 부분, 여기는 히스토그램을 도움을 받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습니다. 그쵸?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도대체 왜 구하라고 하냐? 라고 하면 그게 도수분포 다각형의 가로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그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이 둘은 왜 같으냐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왜 똑같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히스토그램이랑 요 그래프에 보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면 안 똑같은 것 같죠? 그치? 이렇게 빈 공간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밖으로 튀어나온 요 잘라진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하고 넓이가 똑같아요. 자,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걸 배울 텐데, 여기랑 길이가 똑같고 여기랑 길이가 똑같고 여기가 직각이면 얘랑 똑같은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튀어나온 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꽉 차죠.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이랑 그 안쪽에 빈 공간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이게 넓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과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똑같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으로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자, 수학은 다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공부를 해오면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수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할 때는 각각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통합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연습을 할 때 그냥 그 하나 하는 거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보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각각을 열심히 하되 전체가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른쪽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한 요거하고 이렇게 넓이를 구해라. 자, 얘는 뭐랑 똑같다? 얘는 히스토그램의 넓이 합과 똑같다. 자,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급의 크기는 몇이에요? 지금 얘 계급의 크기는 여기 5죠. 그치? 그러면 5 곱하기 도수의 총합. 자, 여기 도수는 2, 여기 도수는 4, 여기는 6, 여기는 7,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25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12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내용을 다 알고 나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자, 다음은 세계 24개국의 연평균 강수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표다. 오른쪽 히스토그램을 완성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 일단 여기 빈칸에 네모가 하나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돼? 요거 이 도수를 다 더하면 2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에서 얘네들을 다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24에서 다 더한 걸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7이고 이렇게 하면 11 하니까 얘가 18이네요. 자, 그럼 여기는 6이 되겠다. 그렇죠?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려봅시다. 그래서 300에서 500 사이, 여기죠. 300에서 500 사이는 두 개 나라. 그래서 이게 도수가 꼭 사람 수 아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나라의 수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2니까 이게 두 칸짜리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시고,
네, 그 다음에 500에서 700 여기 500에서 700 사이는 5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자, 친구들이 할 때는 그냥 한 가지 색깔로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친구들 헷갈릴까봐 색으로 바꿔주는데 친구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700에서 900 사이는 6명, 6개 나라.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900에서 1100 사이는 7이니까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1100에서 1300은 3개죠. 3개 나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00에서 1500은 1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다 그린 겁니다. 괜찮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넓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립공원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했죠. 자, 몇 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총합. 자, 요 처음 직사각형의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를 모두 더해라 이 얘기예요. 요 세로의 길이가 여기는 7이고요. 자, 여기는 5고, 그렇죠? 여기도 5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죠, 그치? 이걸 다 더해주면 몇이야? 20개죠, 20개. 20개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 계급의 크기를 구해라. 계급의 크기는 요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죠. 자,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100인데 단위는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0제곱킬로미터. 다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해라. 도수가 가장 큰 건 이렇게 제일 많이 튀어나온 거죠. 얘. 여기서 계급은 요거죠, 요거. 그러면 30제곱킬로미터 이상 130제곱킬로미터 미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 그린다. 여기 그 직사각형의 가로 위에 점에다가 가로축 가로선 위에 중앙에다가 점을 다 찍고요. 찍고 양쪽 바닥에도 하나씩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됐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반 남녀 학생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다음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하고 옳지 않은 것에 X해라. 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복잡하죠? 선생님이 요거 구분을 해줄게요. 자, 지금 요게 남학생입니다. 요게 남학생 빨간색이 파란색이 여학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학생 수가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남학생 수부터 한번 세볼까요? 남학생 여기 1명, 자, 여기 2명, 그다음 여기는 7명, 여기는 9명, 6명, 1명 이렇게 돼 있죠. 그치? 남학생을 다 구하면 남학생은 26명입니다. 남학생 26명. 자, 여학생은 여기에 4명, 여기에 6명, 여기 10명, 여기 3명, 여기 2명 이렇게 돼서 여학생은 25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지 않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적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요거는 80점하고 90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선으로 선생님이 막아볼게요. 이렇게. 자,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남학생이 3명 더 많다 이렇게 했는데 남학생은 6명, 여학생은 3명이니까 3명 더 많다 맞죠?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그래프는 모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 70에서 80점 이상 80점 미만이다. 자,
자, 보세요. 그 남자는 여기가, 여학생은 여기가 제일 높죠? 남학생도 여기가 제일 높으네. 70에서 80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다. 맞죠? 그치?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80점 이상인 여학생 수는 전체 여학생이 25%다. 이렇게. 근데 80점 이상이면 80점 여기 이렇게 되고. 자, 여학생이 그 요선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가 3명, 여기가 2명이었으니까 여자 전체는 25명. 그렇죠? 자, 25명 중에 5명 곱하기 100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이게 4가 되고요. 5, 4, 20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네, 이렇게. 고